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말도 잘 통하고 사람들하고도 잘 지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그냥 예전처럼 말했을 뿐인데 괜히 오해를 사거나 멀어지게 되더라고. 이런 경험 낯설지 않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여전한데 사람들 반응은 어쩐지 차갑고 때로는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꾸 뒤돌아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말을 괜히 꺼냈나? 이건 안 했어야 했나?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는 건 익숙해지지만 말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져야 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 한마디가 오랜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정말 조심해야 하는 말들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5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말들을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돈을 고민합니다. 자식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내 노후 준비. 돈 없이 산 날이 없고 돈에 묶여 살았던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거나 그래도 남들보단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면 그간의 고생을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나도 이만큼은 모았지. 연금도 들어오고 아직 이자 나오는 것도 있어. 나중에 손주들 줄 것도 마련해 놨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일까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참 부럽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부자네. 뭐 하나 부탁해볼까 하고 다가오고 심지어 누군가는 조용히 당신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특히 돈 이야기는 가족 사이에도 갈등의 불씨가 되기 쉽습니다. 자식에게 말해도 문제고 아내도 문제입니다. 경제 사이에도 유산 이야기가 얽히기 시작하면 그 어떤 대화도 의심과 거리두기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말하지 마세요. 가진 게 많아도 없는 척 하시고 여유가 있어도 조용히 하시는 게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냥 쓰고 살 만큼은 있어. 자식들한테 피해는 안 줄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말하면 더 묻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도 편안해집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말 한마디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는 존재입니다. 지키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이 들수록 입 다물고 지키는 돈이 결국 끝까지 내 돈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경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내가 이 나이에까지 이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야. 예전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물어봤다니까. 혹시 이런 말 본인이 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자주 듣고 피곤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사실 과거는 우리의 자랑이자 위로입니다. 젊은 시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는지. 그건 분명 소중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할 삶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을 말로 꺼내는 순간 그 의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스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전 얘기지. 지금은 어떤데? 또 시작이네. 의도는 전혀 나쁘지 않았더라도 그 말은 어느 순간 자랑으로 혹은 고집으로 때로는 잔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그 말이 오히려 내 현재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경력이 자랑스럽다는 건 지금 내가 의지하고 싶은 뿌리이기도 하지만 그 뿌리만 계속 말하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지금은 과거에 기대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하면 세대 간 벽이 더욱 두꺼워집니다. 아빠 때는 말이야. 엄마가 너 나이 땐 말이야. 이 말은 거의 항상 듣는 사람을 다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거를 전혀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세요. 누군가가 물어올 때, 진심으로 궁금해할 때, 조용히 하나씩 풀어내세요. 그렇게 꺼낸 이야기는 경험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을 채워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잘 나갔다는 말보다 지금도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요즘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가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가 아닌 오늘의 태도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말은 줄이고 행동으로 말하세요. 나이 들수록 그 말은 더 크게, 더 깊게 다가옵니다. 세 번째는 자식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자식이 나이를 먹어도, 결혼을 해도, 심지어 멀리 살아도 쉽게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 이야기는 대화 속에서 자주,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우리 애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말이지. 우리 딸, 요즘 이직 준비 중인데 좀 걱정이야. 아들이 요즘 들어 말을 잘 안 해? 속상해 죽겠어. 이런 말은 처음엔 단순한 하소연으로 시작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누군가와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냥 털어놓고 싶은 기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의 입을 타고 나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자식 이야기에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원치 않는 뒷말과 편견이 따라붙습니다. 그 집 아들은 아직도 백수라며? 딸은 공부 잘했는데 결혼은 왜 아직 이래? 며느리하고도 사이가 안 좋다더라. 이런 말들이 생각보다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심지어 당신이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이미 어른이고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밖에서 자식의 사생활을 말하고 다니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볍게 한 말 한마디가 자식의 사회적 이미지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당사자도 모르게 소문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결국엔 자식이 왜 그런 말을 했냐며 마음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땐 속으로만 하세요. 차라리 일기를 쓰거나 조용한 방에서 중얼거리세요. 혹은 꼭 누군가에게 말해야 한다면 잘 지내고 있어요. 고맙게도 제 목 잘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식에게 신경을 쓰는 마음은 깊이 간직하되 그 마음을 드러내는 방식은 침묵 속의 존중으로 바꾸는 것이 더 지혜롭고 따뜻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가족은 나의 자랑이지만 때로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는 건강 이야기입니다. 요즘 어깨가 아파서 밤에 잠도 잘 못 자. 이 약은 혈압에도 좋고 관절에도 좋아. 내가 이거 먹고 좀 나아졌거든. 병원만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 하루가 다 가더라고.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본인도 어느 순간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건강은 우리 인생 후반기에 있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관계도 일상도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건강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프다는 이야기, 약 이야기, 병원 이야기. 서로 공감이 되는 주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 건강 이야기가 지나치면 관계를 피로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그래요. 힘드시겠어요. 라고 들어줄 수 있지만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계속 아프다는 말만 반복된다면 상대는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건강 이야기는 은근한 비교와 불안을 만들기도 합니다. 누구는 관절 수술했다더라. 암 걸린 사람이 요즘 많아. 이 약은 내가 먼저 먹었어야 했는데. 이런 말들은 듣는 이에게도 불안을 주고 내 스스로도 계속 내 건강을 걱정하게 만들어 결국 심리적으로 더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건강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늘 아픈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그분은 요즘도 아프시겠지 하며 자연스럽게 나를 거리 두기 대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내가 의도한 게 아님에도 내 말들이 나를 점점 고립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필요한 만큼만 단순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 이야기는 꼭 필요할 때만 간단히 말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한데 관리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에게 안심을 주고 나 자신에게도 회복의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몸이 힘들 땐 의사나 가까운 가족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외의 사람들에겐 가볍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관계에도 내 감정에도 좋습니다. 아프다는 말을 줄이면 희한하게도 몸도 마음도 조금씩 더 가벼워집니다. 몸이 무거울수록 말은 가볍게, 그게 나이 들수록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은 남 얘기입니다. 그 사람, 예전에 좀 그랬지. 아직도 딸이랑 사이가 안 좋다더라고.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얘긴데. 이런 말, 우리 모두 한 번쯤 해본 적 있습니다. 가볍게 흘려보낸 말인데도 그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오해를 키우는 씨앗이 되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기억보다 말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더라도 마지막에 내가 한 말이 그 사람 마음에 남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누군가의 험담이었고 확실하지 않은 정보였고 그저 흘려들은 이야기였다면 어떨까요? 결국 나 스스로가 신뢰를 잃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말이라는 건 참 묘해서 내가 섞은 이야기지만 상대는 그 말을 한 사람 나라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뒷말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따라붙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굳이 남의 이야기를 섞어 말하게 될까요? 심심해서, 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무의식 중에 내 위치를 확인받고 싶어서. 사실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유를 떠나 남의 말은 나와 무관해야 합니다.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도 그건 그분 이야기니까 나는 잘 몰라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있잖아. 그 사람 말인데 하고 말을 걸어온다면 그 순간 조용히 듣기만 하시고 절대 다른 자리에서 옮기지 마세요. 듣는 건 흘려도 되지만 말하는 건 언제나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흔적이 당신의 평판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지혜롭고 신뢰받고 사람들이 의지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웃고만 있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말이 가장 믿음직했고 그 사람 옆에 있는 게 가장 편했습니다. 말은 많을수록 가벼워지고 말을 아낄수록 무게가 생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하지 않을 타이밍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는 건 익숙해지지만 말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져야 한다고. 그 말은 단순히 입을 다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내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덜 말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훨씬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조언,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첫째, 돈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마세요. 지키고 싶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과거의 경력을 자주 꺼내지 마세요. 지금의 내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셋째, 자식 이야기를 밖으로 말하지 마세요. 사랑이 때로는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건강 이야기는 가볍고 짧게 하세요. 몸이 무거울수록 말은 가볍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남의 이야기를 섞어 말하지 마세요. 침묵은 신뢰를 지키는 가장 좋은 언어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일입니다. 물건도, 감정도, 그리고 말도 그렇습니다. 내가 한마디 덜 했을 때 관계가 더 좋아지고 내가 조용히 웃었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내 곁에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지혜는 나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말을 줄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 속에서 쌓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보다 마음이 전해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따뜻하고 당신의 말수가 신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와 앞으로의 관계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은 가볍게 지내시길 바랍니다.